마치 세상 모든 사람이 끌어당김이나 시련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어떤 마법 같은 과정으로 포장하는 듯하다. 원하는 바를 설정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그 결과를 시각화하면 마치 우주가 주문을 접수해 그대로 배달해주는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대부분이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있다. 시련은 단지 원한다고 해서 작동하지 않는다. 당신의 간절한 바람에도 반복하는 확언에도 직접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이 응답하는 것은 훨씬 더 강력하고 훨씬 더 일관되며 깊이 잠재된 무언가다. 바로 당신이 발산하는 에너지적 상태다. 이게 숨겨진 코드다. 많은 실현 전문가들이 이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강조하지 않는다. 당신은 하루 종일 확언을 반복할 수 있고 노트에 목표를 적을 수 있고 명상을 하거나 비전 보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도구들이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내면 깊은 곳의 정서적 서명이 여전히 결핍, 두려움, 의심 혹은 자격 없음에 뿌리 내리고 있다면 당신이 양자장에 보내는 주파수는 바로 그것이다. 양자장은 의도보다는 신호에 반응한다는 사실을 양자 물리학은 보여준다. 조 디스펜자의 말처럼 당신의 인격이 당신의 현실을 만든다는 것은 단지 철학적인 문구가 아니다. 습관적으로 떠올리는 생각과 감정이 에너지 설계도를 만들고 양자장이 그 청사진을 반영해 현실로 재현하는 것이다. 숨겨진 코드는 무엇을 원하느냐가 아니라 이미 그것을 가진 당신이 되는 것이다. 마음, 가슴, 몸을 하나의 일관된 신호로 맞춰야만 우주는 그것을 알아보고 반영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서 막힌다. 의도는 세웠지만 여전히 과거의 감정 패턴에 중독되어 있다. 풍요를 원한다고 말하면서도 결핍 속에서 살아가고 사랑을 원한다고 하면서도 거절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 행동한다. 건강을 원하지만 스트레스와 원망을 손에서 놓지 못한다. 그래서 의식적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현실은 바뀌지 않는다. 똑같은 패턴, 비슷한 도전, 같은 유형의 관계와 기회를 반복해서 맞닥뜨린다. 심지어는 원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던 것을 현실로 불러들이기도 한다. 이것은 불운도 실패도 아니다. 그저 코드가 작동하는 방식이다. 디스펜자나 브루스 립턴, 그렉 브레이든과 같은 선구자들이 보여주듯 양자장은 당신의 의식적인 바람보다 잠재된 프로그래밍에 훨씬 강하게 반응한다. 가끔 떠올리는 생각이 아니라 늘 유지하는 존재 상태에 응답한다. 더 흥미로운 점은 잠재 패턴이 단지 정신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그것은 신체에 각인되어 있다. 과거의 감정 상태에 너무 길들여진 나머지 마음으로는 나는 풍요롭다고 외쳐도 몸은 나는 여전히 빈곤하다고 비명을 지른다. 이 내부 충돌이 양자장에 혼합 신호를 보낸다. 양자역학에서 코히어런스, 일관성은 모든 것이다. 일관성이 없으면 건설적 간섭도, 신호의 증폭도, 원하는 가능성을 현실로 붕괴시키는 힘도 없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련이 나에게는 통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시도하고 애쓰고 확언하지만 그들의 에너지 기본선은 변하지 않는다. 시련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고자 하는 현실과 진동수에서 일치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사실을 깊이 이해하는 순간 시련은 거의 즉각적으로 일어난다. 그러나 여기엔 함정이 있다. 이 숨겨진 코드는 단순한 의지력으로 해킹할 수 없다. 억지로 다른 생각을 강요하며 될 때까지 버틴다는 식으로는 통하지 않는다. 잠재의식과 몸은 감정적 에너지적 수준에서 재프로그래밍 되어야 한다. 그래서 디스펜자의 명상법은 단지 시각화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외부 상황이 변하기 전에 먼저 감사, 사랑, 풍요와 같은 고양된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은행 잔고가 비어있어도 풍요를 느낄 때 양자장에 새로운 일관된 신호를 보낸다.
양자장은 거울처럼 그 신호를 반영한다. 이제 우리는 실현 뒤에 숨은 아무도 말하지 않는 코드를 깊이 탐구하려 한다. 왜 최선을 다했음에도 실현이 나타나지 않는지, 그리고 그것을 즉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우리는 잠재의식 재프로그래밍의 신경과학, 심장뇌의 일관성, 양자 가능성을 물질 현실로 붕괴시키는 에너지 역학, 반응자로서의 삶에서 의식적인 창조자로 변모하는 방법을 살펴볼 것이다. 우주는 당신의 말이나 소원을 듣는 것이 아니다. 당신의 존재 상태를 듣는다. 마음, 가슴, 몸이 완전히 일치하는 순간 더 이상 실현을 요청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필연이 된다. 이제 당신은 한번 자문해봐야 한다.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던 실현의 코드를 지금 이 순간 작동시킬 준비가 되었는가? 생각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면 현실이 바뀐다는 말을 진리처럼 받아들이지만 그것만으로는 위험할 만큼 불완전하다. 생각이 힘을 가지긴 하지만 그것은 방정식의 일부일 뿐이다. 만약 생각만으로 충분하다면 비전 보드를 만든 모든 사람들이 이미 꿈의 삶을 살고 있어야 한다. 매일 아침 확언을 반복하는 것만으로 변화가 보장된다면 세상은 부와 건강과 사랑으로 가득 차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양자장은 가끔 하는 생각에 반응하지 않는다. 꾸준히 발산하는 신호에 반응한다. 그 신호는 생각뿐 아니라 믿음, 감정, 잠재 프로그램, 에너지 상태가 합쳐져 만들어진다. 브루스 립턴의 후손 규전학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과 인식의 95%는 잠재의식이 주도한다. 의식은 풍요를 외치지만 잠재의식은 여전히 결핍, 두려움, 실패를 재생산한다면 양자장은 판단 없이 우세한 주파수를 그대로 반영할 뿐이다. 조 디스펜자가 말하는 코히어런스란 생각과 감정이 일치하는 상태다. 두 요소가 충돌하면 신호는 흩어지고 약해진다. 반대로 생각이 풍요롭고 동시에 풍요를 느낄 때 신호는 강력하고 자기장을 가진다. 이것이 대부분의 실현 조언에서 빠져 있는 핵심 메커니즘이다. 몸은 감정의 언어로 소통한다. 그리고 몸이 발산하는 신호가 양자장으로 전송된다. 만약 몸이 여전히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같은 생존 호르몬에 중독돼 있다면 나는 풍요롭다는 말은 공허하다. 몸은 여전히 나는 위험하다고 외친다. 양자장은 이 신호를 듣는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올바른 일을 한다고 믿지만 전혀 달라진 느낌이 들지 않는다. 변화된 감정 없이 똑같은 신호를 발산하니 현실도 달라지지 않는다. 네빌 고다드가 말한 당신은 이미 되고자 하는 그 자체다 라는 말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라 물리적 현실이다. 잠재의식은 과거 경험, 트라우마, 믿음, 문화적 조건화에 의해 형성된 필터다. 이 필터가 의식적 바람을 걸러내고 왜곡한다. 이를 재프로그래밍하지 않으면 실현은 계속 막히거나 왜곡된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 질문을 던져야 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진 버전으로 존재하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기다리고 의심하는 버전인가? 당신의 대답이 바로 당신이 보내는 신호이자 그 결과로 돌아오는 현실이다. 즉각적인 실현이라는 것은 마법 같은 사건이 아니라 당신의 내적 상태가 원하는 현실과 완벽하게 공명하는 자연스러운 결과다. 이 원리를 이해하려면 공명, 레소난스이라는 개념을 깊이 들여다봐야 한다. 양자물리학의 기본 원리에 따르면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특정한 주파수로 진동하는 에너지다. 당신의 생각, 감정, 신체, 그리고 당신이 경험하는 모든 사건과 사물 역시 각각의 진동수를 가지고 있다.
양자장은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와 같다. 그 안에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현실이 파동의 형태로 존재한다. 이 파동들은 동시에 여러 상태로 겹쳐 슈퍼포지션 존재하다가 관찰 또는 측정을 통해 하나의 현실로 붕괴된다. 이것이 양자역학의 관측자 효과다. 중요한 건 당신은 하루 24시간 내내 관찰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단지 눈으로만이 아니라 의식과 믿음, 기대, 감정 상태로도 현실을 측정하고 있다. 하지만 양자장은 당신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잡다한 생각이나 순간적인 욕망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것이 반응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발산하는 주파수, 즉 당신이 가장 자주 유지하는 내적 상태다. 여기서 공명이 중요해진다. 하나의 시스템이 특정 주파수로 진동하면 다른 시스템이 그 주파수에 맞춰 진동하기 시작하는 현상을 동조라고 부른다. 실현의 맥락에서 당신의 내적 상태가 원하는 현실과 동일한 주파수로 진동하기 시작하면 양자장은 그 신호에 동조한다. 그러면 상황, 기회,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이 조직적으로 당신에게 다가오고 그 현실이 물리적 형태로 나타난다. 즉각적인 실현이 가능한 이유는 우주를 억지로 조종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보낸 신호가 너무나도 일관되고 선명해서 양자장이 그 진동을 그대로 반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것은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다. 원하는 방송국 주파수에 정확히 맞추면 음악이 또렷하게 들린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잡음과 왜곡이 생긴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신호가 일관성 있게 맞춰질 때만 원하는 현실이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 정렬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전에 말했듯 생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정렬은 존재의 모든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지점에서 신경과학과 후선규전학이 대화를 이어받는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떠올리는 생각과 감정은 뇌 속에서 신경 경로를 만든다. 이 경로는 다시 몸에서 분비되는 화학물질, 행동 패턴, 세상을 인식하는 방식까지 형성한다. 수년 동안 나는 부족하다는 생각과 두려움, 결핍의 감정을 연습해온 사람은 그 경로가 깊게 고착된다. 몸은 그러한 감정 상태에 화학적으로 중독된다. 그래서 변화를 시도할 때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다. 단순히 새로운 생각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뇌를 재배선하고 body reconditioning, 몸을 새로운 감정 서명에 길들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디스펜자가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새로운 개인 현실을 창조하려면 먼저 새로운 개인 정체성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 코히어런스다. 마음과 가슴이 완벽하게 동기화되어 생각과 감정이 일치하는 상태. 이때 몸은 생존 모드, 투쟁 도피 동결에서 벗어나 창조 모드로 들어간다. 코히어런스 상태에서는 뇌파가 변하고 심장은 더 조직적인 전자기장을 방출한다. 온 존재가 하나의 정밀한 송신기로서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를 양자장에 전달한다. 양자장은 그 주파수와 일치하는 가능성을 현실로 붕괴시킨다. 이것이 즉각적인 실현의 본질이다. 네빌 고다드가 오래전 이미 이 원리를 직관적으로 표현했다. 이미 소원이 이루어진 감정을 가지라. 이 간단하지만 심오한 지침이 실현의 열쇠다. 성공, 풍요, 사랑, 건강을 느끼기 위해 외부 증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그 감정을 생성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당신의 신호는 이미 그 현실에 살고 있는 상태와 일치하게 된다. 흥미롭게도 현대 과학은 오래된 영적 가르침을 점점 뒷받침하고 있다. 의식이 현실을 형성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 내면 세계와 외부 세계가 분리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내적 상태를 다스림으로써 우주의 구조 자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말이다. 따라서
즉각적인 시련은 환상이 아니다. 그것은 양자물리학, 믿음의 생물학, 뇌의 가소성, 그리고 심장의 전자기적 일관성이 함께 작동하는 완전히 과학적인 과정이다. 이 시스템들이 일치하면 시련은 가능성을 넘어 필연이 된다. 다음 단계는 이 숨겨진 코드를 스스로 작동시키는 실제 방법이다. 이론에서 실천으로 옮기고 머리로 아는 것을 몸과 삶 속에 구현하는 방법이다. 단순히 이해하는 것을 넘어 살아내는 과정이다. 이제 숨겨진 코드를 실제로 작동시키기 위해서는 머리에서 몸으로, 즉 단순한 이해에서 체화로 옮겨가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시도할 때 생각만 바꾸면 충분하다고 착각한다. 하지만 생각은 전기적 신호에 불과하다. 양자장에 전송되는 신호를 완성하는 것은 감정이라는 자기적 요소다. 전기와 자기가 결합될 때 우리는 강력한 전자기 서명을 만들어내며 이 서명이 바로 현실에 투사되는 우리의 존재 상태다.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외부 조건이 변해야만 좋은 감정을 느낀다고 믿는 데 있다. 돈이 들어와야 풍요를, 사랑받아야 애정을, 성공해야 성취를 느낀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시련의 본질은 그 반대다. 아직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을 때 먼저 그 감정을 선택하는 것이다. 잔고가 비어 있어도 풍요를, 사랑이 오지 않아도 따뜻함을, 성취가 보이지 않아도 만족을 느끼는 것. 그렇게 감정을 미리 당겨 쓰는 순간 양자장은 그것을 새로운 현재로 인식한다. 여기서 심장의 역할이 중요하다. 심장은 뇌보다 훨씬 강력한 전자기장을 방출한다. 감사, 사랑, 기쁨과 같은 고양된 감정을 느낄 때 심장의 전자기장은 일관성을 띠며 뇌와 조화를 이룬다. 이를 심장뇌 코히어런스라고 한다. 이 상태는 단순히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신체 전체를 창조 모드로 전환시키는 생리학적 기반이 된다. 디스펜자의 명상법은 바로 이 상태를 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반복되는 과거의 감정 패턴에서 벗어나 미래의 감정을 현재에 불러오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몸은 새로운 감정을 기본감으로 학습하고 생존 호르몬에 대한 중독에서 해방된다. 하지만 감정 마스터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두 번째 단계는 체현 엠버디먼트이다. 새로운 상태를 명상 속에서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살아내는 것이다. 말투, 행동, 선택, 관계에서 그 상태를 반영해야 한다. 성공을 실현하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처럼 결정하고 행동하며 시간을 사용해야 한다. 사랑을 원한다면 사랑받는 사람처럼 말하고 대하며 스스로를 존중해야 한다. 체현이란 이미 그 사람이 된 것처럼 사는 것이다. 하루를 설계할 때, 대화를 나눌 때, 심지어 혼자 있을 때조차 그 버전의 자신이 보여줄 반응과 태도를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당신의 신호는 하루 종일 유지된다. 명상 중 30분만 새로운 주파수를 발산하고 나머지 23시간 30분을 과거의 신호로 보내면 양자장은 그 평균값에 응답한다. 세 번째 요소는 현재성, presence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익숙한 과거나 예측 가능한 미래 속에서 산다. 하지만 시련은 오직 현재 순간에서만 가능하다. 양자장은 미래 어딘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을 둘러싸고 있다. 현재성은 미지의 영역에 발을 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의 익숙한 생각, 감정, 행동을 내려놓고 아직 경험하지 않은 가능성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종종 불안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킨다. 왜냐하면 익숙한 것은 안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정한 창조는 미지의 공간에서만 일어난다. 이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호흡이다. 의식적인 호흡은 정신의 잡음을 잠재우고 주의를 몸으로 가져오며 지금 이 순간에 머물게 한다. 스트레스 반응에서 벗어나 개방성과 수용성의 상태로 들어가게 해준다. 또 다른 강력한 도구는 시각화다. 하지만 이는 단순히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니다.
진정한 시각화란 그 그림 속 감정과 신체 반응까지 재현하는 것이다. 원하는 현실 속에서 느낄 감정, 호흡, 신체의 긴장과 이완을 실제로 체험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뇌와 몸은 그것이 현실인지 상상인지 구분하지 못하고 새로운 신경 회로를 형성한다. 결국 숨겨진 코드를 활성화한다는 것은 매일 아침 깨어날 때부터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생각, 감정, 행동을 원하는 현실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과거의 방아쇠가 작동할 때 그것이 단지 이전 프로그램의 잔재임을 인식하고 다른 선택을 한다. 외부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리지 않고 먼저 좋은 상태를 만든다. 이렇게 살기 시작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 의도와 실현 사이의 간격이 줄어들고 동시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난다. 예상치 못한 기회와 사람들이 나타나고 필요한 자원과 환경이 자연스럽게 정렬된다. 겉보기에는 순식간에 일어난 것 같지만 사실 그것은 완벽한 정렬의 결과다. 이제 당신은 단순한 이해를 넘어 의식적인 창조자로 살아가는 문턱에 서 있다. 이 순간부터는 외부 상황이 변하기를 기다리며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내적 상태를 통해 현실을 설계하는 삶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것은 마치 무대의 관객에서 연출가로 자리를 바꾸는 것과 같다. 무대 위에서 어떤 장면이 펼쳐질지는 더 이상 우연에 맡기지 않는다. 의식적인 창조자로 산다는 것은 에너지에 대한 급진적 책임을 지는 일이다. 당신이 매 순간 발산하는 생각은 무해한 공상이나 일시적인 상상이 아니다. 그것은 양자장의 파문을 일으키는 주파수이며 그 파문이 확률의 바닷속에서 특정한 가능성을 현실로 끌어온다. 감정 역시 단순한 반응이 아니다. 그것은 자석처럼 경험을 끌어당기는 창조적 힘이다. 오랫동안 유지해온 감정의 패턴이 곧 당신이 살아가는 현실의 배경음악이 된다. 기쁨과 감사가 배경음악이 되면 그것과 조율된 사건들이 재생된다. 반대로 두려움과 결핍이 배경이라면 그에 맞는 장면들이 반복된다. 이 책임의 무게는 처음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 모든 것이 내 탓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모든 것을 내가 바꿀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과거의 상처나 환경이 더 이상 현재의 나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깨달음은 동시에 자유이자 도전이다. 이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경계심과 자비가 함께 필요하다. 경계심은 다시 과거 패턴으로 돌아가려는 순간을 감지하는 힘이다. 두려움, 의심, 자격 없음이 다시 고개를 들 때 그것이 단지 오래된 프로그램의 자동 반응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자비는 그 패턴을 부정하거나 억누르지 않고 이해하고 놓아주는 태도다. 그것들은 한때 당신을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생존 전략이었다. 다만 이제는 새로운 길을 방해할 뿐이다. 그래서 명상, 호흡, 시각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된다. 명상은 분석적 사고를 잠시 멈추게 하여 잠재의식에 직접 접근하게 해준다. 호흡은 몸을 현재에 고정시키고 신경계를 조율한다. 시각화는 미래의 자신을 반복적으로 리허설하여 그 모습이 현재의 신경망과 화학 반응에 깊이 각인되도록 만든다. 이 모든 실천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토대는 감사다. 감사는 수용의 최종 상태다. 아직 현실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이미 받은 것처럼 감사할 때 당신은 우주에 이미 갖고 있다는 신호를 보낸다. 양자장은 그 신호를 거울처럼 반영한다. 그렉 브레이든이 말했듯 우리가 자신의 힘을 인식하는 순간 우리는 가장 강력해진다. 이것이 의식적 창조의 핵심이다. 내 현실은 나의 에너지 서명의 직접적인 반영이라는 확신, 그리고 그 서명을 다스림으로써 삶을 심오하고도 놀랍게 변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다. 하지만 기억해야 한다. 의식적 창조는 목적지가 아니라 방식이다. 하루하루의 선택, 주의, 존재 방식이 모여 새로운 현실을 형성한다.
어떤 날은 흐름이 자연스럽고 가볍게 느껴질 것이고, 어떤 날은 저항과 혼란이 찾아올 것이다. 그러나 매 순간은 재정렬의 기회다. 당신은 언제든 선택을 다시 할 수 있다. 양자장은 늘 듣고 있다. 판단하지 않고 차별하지 않는다. 오직 반영할 뿐이다. 그러니 질문은 단순하다. 코드는 항상 작동한다. 나는 그것과 일관되게, 용기 있게, 의식적으로 정렬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 질문이 당신 안에서 울림을 만든다면 이제 선택의 순간이다. 과거의 버전을 유지할지, 아니면 이미 존재하는 더 큰 자신으로 발을 내디딜지. 그 버전은 이미 당신 안에 있다. 다만 당신이 그 신호를 세상에 보내기만 하면 된다. 그러면 우주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풍요로운 방식으로 응답할 것이다. 그러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이미 펼쳐지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를 느껴라. 그리고 잊지 말라. 당신이 곧 창조자다.